그 복구 장비 가격대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대가 나가요. USB 케이블 연결하면 디스크 3번이 생겼습니다. 이 상태가 됐으면 이제 데이터를 한번 추출하는 작업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꼬마시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아주 재미있는 노하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법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런 SSD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충격을 준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껐다 킨 것도 아니고 벼락을 맞은 것도 아니고 물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냥 인식이 안 돼요. 이런 경우 열의 9은 이 안에 펌웨어의 문제라고, 이거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만약 이 안에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초기화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SSD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SSD 복구는요, 컴퓨터 수리하시는 분들이나 데이터 복구 업종에 계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전문 복구 장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복구 장비 가격대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대가 나가요. 개인이 이거 하나 복구하겠다고 그거를 살 수도 없는 거고, 뭐 컴퓨터 쪽에 계시는 분, 업종에 계신 분들이 뭐 이거 데이터 복구를 하겠다고 투자하기에는 투자비가 너무 높은 거죠. 오늘 복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자, 이런 2.5 USB 외장 하드 케이스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제가 편의를 위해서 뚜껑을 띄워놨는데요, 어떤 모델이든 상관없어요. 속도를 위해서 USB 3.0이면 더 좋겠죠. 현재 어떤 증상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내 컴퓨터에 가서 디스크 관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디스크 0번, 1번은 이 노트북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드라이브고요. 디스크 2번은 제가 지금 현재 꽂아놓은 USB 메모리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외장 하드는 인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컴퓨터에 연결한다 하더라도 아무 반응도 없는 상태.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복구하느냐,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참고로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SM2258XT, SM2258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SSD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저가대 SSD에는 대부분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복구를 위해서는 이 커버를 먼저 벗겨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분리를 해서 커버부터 벗길게요. 자, 현재 이곳에 보시면 가장 작은 이 칩셋이 컨트롤러입니다. 이 컨트롤러에 적혀 있는 이름이 SM2258XT라고 적혀 있다면 오늘 사용할 수 있는 팁으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쇼트를 시켜서 안전 모드로 부팅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모델들은 대부분 이런 핀이 보일 거예요. 2개씩 총 4쌍이 있죠. 그 밑에 단독으로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단독으로 딸랑 나와 있거나 혹은 끝에 있는 것 두 쪽이 안전 모드로 부팅하기 위한 스위치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토글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꽂아 놓고 다시 한번 꽂아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방금 띵동 소리가 난 거는 컨트롤러가 인식이 된 거예요. 이런 핀셋을 준비하겠습니다. 핀셋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철사 같은 거나 아니면은 클립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요 앞에 생뚱맞게 나와 있는 이곳에다가 한번 쇼트를 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USB 케이블을 뺀 다음에, 자, 이렇게 쇼트를 시켜 놓고요. 저 그냥 꽂아 놓을게요. 자, USB 케이블 연결하면 디스크 3번이 생겼습니다. 디스크 3번은 할당되지 않으므로 1기가가 뜨는데요, 이걸 이대로 포맷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안전 모드에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하드웨어적으로 손대야 될 부분은 대부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공유해 드릴 건데요, 아래 링크에 보시면 오늘 사용할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운로드 패키지를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데이터 복구를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이미지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이걸 복구해 보겠다. 근데 만약에 얘가 256기가짜리다. 그러면 적어도 256기가 이상의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자, 폴더가 총 2개, 프로그램이 총 하나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지툴로 들어가서 저희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지툴에 들어가 보시면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 일단 아무거나 하나씩 잡아서 되는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의 시리즈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면 제가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메모리를 찾아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무식하지만 하나씩 적용해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저는 첫 번째 있는 이 툴을 써보겠습니다. 자, S0326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지툴에 들어가시면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실행해 주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류 메시지가 뜨더라도 그냥 무시하세요. 현재 이 디바이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바이스라는 곳에 보면은 D 드라이브가 있고, 네, E 드라이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3번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선택을 해보면 롬 코드 모드 디바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면 이 SSD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의 ID 값이 나옵니다. EC B47832AA04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메모리의 고유 ID 값입니다. 자, 여기에 위에 보면 단추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MPISP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MPISP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해드린 폴더 중에 mp-tool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자, mp-tool이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개의 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뒤에 EC A46432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다른 메모리의 ID 값입니다. 오늘을 저희가 본 건 EC B47832AA 니까 지금 당장에 봤을 때 이거 하나가 먼저 보이네요. 세 번째에 있는 거. 이걸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폴더명이나 파일명은 모두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자, 들어가서요. 보시면 여러 폴더가 나오는데 펌웨어란 폴더가 있습니다. 펌웨어란 폴더에 들어가면 둘둘58이란 폴더가 나오고요. 이곳에 들어가시면 현재 이쪽에는 폴더가 없네, 파일이 없네요. 네, 오리지널 펌웨어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MPISP2258.bin 파일이 나옵니다. 이게 SSD에 임시적으로 펌웨어를 입혀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파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택을 해볼게요. 열기에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죠. 이러면 아웃.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아무 작업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핀셋은 계속 꽂혀 있죠. 자, 뽑겠습니다. 자, USB를 뽑으니까 현재 뭐 fail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이 상태에서 리스캔 디바이스를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또 오류가 나지만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러면 우리가 썼던 이 3번 드라이브가 사라졌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꽂아주고, 다시 한번 리스캔 디바이스를 해주겠습니다. 또 오류가 나죠. 무시하시고요. 자, 이러면 3번 드라이브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방금 전에 했던 이 작업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전에는 절대 다시 동작하지 않아요. 꺼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아요.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안 됐으니까 혹시 똑같은 숫자가 있나 볼까요? 이거 똑같다. 요거요. 첫 번째 거. IM3D의 첫 번째 거가 현재 숫자랑 이런 게 다 똑같아요. 그럼 이게 되려나? 자, 펌웨어 2258 MSIP 2258 bin 열기 확인. 지금 일단은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올라왔어요. IM3D. 이 상태가 됐으면 이제 데이터를 한번 추출하는 작업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걸 적용을 했는데 이 위에 뭐 펌웨어 버전이라던가 시리얼 넘버 나오는 부분이 이상한 언어로 깨져 있다. 그것도 실패예요. 제가 따로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어떻게 됐건 이 모양이 온전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보면 데이터 리커버리라는 탭이 보입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서 백업 덤프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로드 MPISP 피니시라고 나와 있고요. 확인을 한번 눌러주면 얘가 롬 디버그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자, 롬 디버그 파일은 어디에 있냐면 현재 이 폴더에 아래 보시면 롬 디버그.bin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해서 열기를 한번 눌러줄게요. 열기. 자, 지금 뭔가 계속 반짝거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죽었죠. 죽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첫 번째 건 맞았는데 두 번째 롬 디버그가 틀린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제공해드린 이지툴에는 롬 디버그 파일이 총 4개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뺐다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프로그램을 한번 껐다 켜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연결하고요. 디바이스 반드시 선택해 주십시오. 자, 들어가서 MPISP. 네, 이미 이동이 되어 있죠. 이 직전에 사용했던 폴더가 인식이 되어 있네요. 좋아요. 그러면 이 빈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해주고요. 정상적으로 로딩이 됐으면 데이터 리커버리에 가서 백업 덤프 이미지를 한번 들어 볼게요. 그러면 MPISP 피니시는 끝났고, 그리고 아까 디버깅 파일 물어보겠죠? 디버그 파일은 처음에 저희가 사용했던 이 프로그램 있죠? 이지툴 2.2.6. 자, 이 버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보면 이 아래 하단에 롬 디버그라고 해서 파일이 4개가 보입니다. 그쵸?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로 열기. 그러면 로드 롬 디버그 피니시라고 뜨고요. OK를 누르면 아까 보이지 않던 플래시, 벤더 값이 마이크론이라고 뜨고요. 현재 120기가라고 뜨죠. 실제로 여기에 용량이 120으로 뜨더라도 나중에 생성된 값은 250 가까이가 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 보면 무언가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의 최대 단점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얼만큼 느리냐면 약 128에서 256기가를 이렇게 추출하는데 대략 이틀에서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계속 켜놓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제가 아까 살짝 돌린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미지가 생성이 되면 프로그램 실행했던 폴더에 이 리커버리 모드라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이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 날짜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에 생성된 파일을 가보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1시간, 2시간 정도 이제 이미지를 빼봤는데 현재 보면 60메가 빠진 거예요. 이미지 폴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뱅크라 그래서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를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저희 루트에 있던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보면 SM2258TX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조금 예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현재 윈도우 7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데 윈도우 8이나 윈도우 10 이런 데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윈도우 11을 쓰고 있는데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자, 아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는 윈도우 7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중국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 파일이 있는 곳 경로, 그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할 곳, 이렇게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선택을 한번 먼저 해줄게요. 자, 이미지는 테스트라는 폴더에다 빼겠습니다. 이곳을 지정한 다음에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미지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됐다. 그럼 그 이미지를 디스크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마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트 주소는 따로 또 같이 넣어둘게요. 이 디스크 지니어스 프로그램은 무료 버전으로만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빼는 데는요. 네, 실행이 됐습니다. 자, 이곳에 가보시면 오픈 버추얼 디스크 파일이라는 이 탭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 ISO 파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다 지원을 하는데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거 사용자가 리눅스를 썼던 분이신 것 같아요.
ext4 파티션이네요. 네, 이렇게 데이터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정말 이 내용은 어디서도 공개한 적이 없는, 저희들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물론 모든 SSD를 모두 커버할 수는 없어요.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댓글로 또 뭐 PS3111인데 컨트롤러 되나요? 아니면은 뭐 샌디스크인데 되나요? 아니면 삼성 건데 되나요?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저희는 안 된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알려드린 모델 외에 다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SSD는 전문 복구 장비에서 데이터 추출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을 복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가까운 전문 업체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